안녕하세요. 나눔 파트너즈의 조형석입니다. 일단 ISO 국제 심사원, 정확히는 보조 과정에 참여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과정을 만든 취지는 사실은 우리가 자격증을 하나 가지자. 그런데 이 자격증이라는 게 기업 영업에, 즉 법인 영업에 도움이 되자. 그리고 대표님들이 쉽게 아시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통해서 영업에 도움이 되자라는 것이 가장 큰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찐으로 ISO 국제심사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오프닝 온라인 강의를 잠시 열었습니다. ISO라고 하는 것은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오거나이제이션, 어떤 기구입니다. 뭐를 위한? 스탠다디제이션이라고 해서요.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한 국제 기구를 얘기합니다. 즉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적, 경제적 활동 분야의 협력을 증진해서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정부 단위가 아닌 제3자 인증, 즉 비정부 단위의 국제 기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청하시고 곧 되실 심사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기업이, 우리가 만나는 기업이 국제 기준에 맞게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전문가가 되시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 기준은 사실은 어떤 회사에 가장 도움도 되고 필요로 하냐면 수출하는 회사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만약에 인도네시아 같은데 무언가 사온다고 했었을 때 ISO 기준이 있고 국제 기준에 맞춰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업체와 거래를 한다면 조금 믿음이 가시겠죠.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가 이걸 많이 필요로 하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과 관련된 협력회사가 많이 요구합니다. 사실 협력사 등재를 위한 거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나라와 거래할 때.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첫 번째는 대표님과 거래를 했는데 대표님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회사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때 납기할 수 있을까 문제없이. 또 두 번째는 최근에 ESG 경영이라고 합니다. ESG 경영에 굉장히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ESG를 국가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장려하고 있으니 그거에 준하는 가장 가까운 ISO를 갖고 있는 회사를 나는 거래하고 싶어요 하는 니즈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인증의 필요성을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그 온라인 강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요. 굉장히 큰 원수사 같은데요. 인정기구는 원수사. 그러니까 삼성생명, 하나생명 같은 데예요. 그러면 인증기관은 어딜까요? 이 원수사의 자격을 받는 일종의 대리점입니다. 근데 큰 대리점이에요. 대형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형 대리점은 각각의 작은 지사한테 무언가 권한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대부분은 ISO 인증을 받으면 이런 지사와 거래를 하게 되고요. 이 지사는 굉장히 큰 대리점을 통해서 무언가를 허가 도장을 받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대리점은 원수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곳에서 본다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온라인 강의에서 좀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칙하시고요. 특히 저희 나눔 파트너즈는 뭐냐면 이렇게 국제심사원을 양성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교육기관입니다. 이 정도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ISO 인증을 받을까요? 꽤 많으신 분들이 이걸로 영어 포인트로 잡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ISO를
우리가 펌프질한다고 그러죠. 막 상대방한테 우리 고객사 대표한테 이거 무조건 필요합니다라고 강요하고 강조할 아이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즉 대표님이 이게 필요한 회사는 대부분 대표님 스스로 이걸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 ISO를 필요로 하는 업체는 대기업입니다. 저도 대기업에서 구매팀 출신인데요. 협력회사를 평가할 때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재무는 괜찮은가, 뭐 납기일은 잘 준수하고 있는가, 퀄리티는 어떠한가. 그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ISO 인증 실적을 갖고 있는가. 정확히 말하면 대기업에서는 ISO를 가지고 있는 게 대기업 입장에서는 필수예요. 근데 ISO의 요구사항 보면은 너 혼자만 ISO 기준으로 살지 말고 너랑 거래하는 밑에 업체, 위에 업체 360도를 다 ISO의 요구사항에 맞춰 관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거래하는 1차 벤더는 무조건 ISO 인증을 받아야 제가 ISO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걸 또다시 심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력사가 되기 위해서는 ISO 기준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의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을 보시면 이렇게 ISO 있으세요? KS 갖고 계세요? 일본 기준인 JIS 같은 거 갖고 있으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와 관련된 사업을 하신 분한테 가산점으로 도움이 되는 영역이에요. 왜 가산점일까요? 다시 말하면 정부는 ISO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기업과 거래를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ISO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겠죠. 그래서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건설공사에서 사전 입찰 자격 심사 때 가점이 되고요. 마스라고 하죠. 여하튼 단체 수의계약 때도 또 조달 우수를 할 때도 우대가 되고요. 또 건설을 한다면 설계업체나 감리업체 자격 심사할 때 가산점이고요. 신용보증기금이든 기술보증기금이든 사실 그 안에 내부에 보면 칙 항목이 있는데 ISO 보유 여부가 칙 항목에 있습니다. 즉 평가할 때 가점을 주고요. 특히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에서는 이걸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그래서 지역 자치단체별 유망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지자체가 도와주는 수출 육성기업,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죠. 사실 수출의 숫자가 있으면 ISO가 있어야 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가점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업체가 원할 때 그때 안내하셔야지 무조건 이 회사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ISO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업체랑 말씀 나누시다가 제가 ISO 심사원인데요. 제가 그럼 도와드릴까요? 이 정도의 멘트로 활용하시기도 좋고요. 그러면 고객사는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단순하게 법인 컨설팅, 그럼 보험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 심사원까지 있으세요? 진짜 제대로 회사를 관리하시는 분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심사원의 자격에서 이 회사를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왜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사실은 ISO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비싸요. 매년 1년마다 거의 최초 심사 비용의 5에서 70% 사이에 사후 심사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요. 또 3년이 되면 거의 최초 한 거와 똑같이 갱신 심사 비용을 또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가점을 위해서 확보하기에는 조금 유지 비용이 비싼 인증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해외 수출이나 대기업의 협력사라든가 아니면 정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신 대표님이 먼저 요청할 때 제가 심사원입니다 라고 안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업에 활용할 때 누구나 아는 자격증이잖아요. ISO는. 맞죠? 게다가 국제심사원 자격증을 솔직히 달러로 가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특히 ISO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지금 개설한
품질 9,001, 환경 14,001, 안전보건 경영 45,001은 최근에 ESG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유로 수요가 가장 많은 인증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ISO 최소한의 심사 보조가 되시면은 지금 과정이 심사원 보조거든요. 대외적으로 명함에 직접 표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인증은 지금도 이제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업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인증이고요. 이걸 평가하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업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표님에게도 아무래도 전문가의 이미지를 확보해 주실 수도 있고요. 특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정말 중요해지고 있어요.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조금 더 확장된 방향으로 영역으로 컨설팅을 하실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ISO 표준에 대해서 가장 찐이고 기준이 되는 데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협회거든요. 여기에서도 나오는 책자를 보면 어때요? ISO, 어떤 ISO? ESG 경영평가 대응을 위한 ISO. 즉 최근은 ESG 경영이 가장 중요한 화두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한국표준협회 회장이 낸 책에서도 보고서죠. 보시면 어때요? 조금 확대해 볼게요. 여기 빨간색 표현한. ESG 평가가 보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에 의해 제정된 ISO가 표준, 기준에 가장 적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ISO를 가지고 있으면 향후에 더 커지는 ESG에 대한 자격을 추가로 확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ESG, ESG에 대한 내용도 조금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온라인 강의에 다 나와 있으니까 조금 패스하도록 할게요. 여하튼 이렇게 보시면은 경기도 같은 데 보면 최근에 가장 ESG가 핫하고요. 24년도 3월이니까 어때요? 최근이죠. 이렇게 3년 이상 가동한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 수출기업의 ESG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거에 참여하실 회사 모이세요 하는 사업이 열렸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그런데 ESG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와 관련된 ISO 14001, 또 S와 관련된 ISO 45001을 인증받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심지어는 컨설팅 받는 금액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증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최대 500만 원 소요 비용의 10%를 그냥 도와주는 사업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즉 왜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할까요? ESG가 중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ISO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 보면은 ESG의 가점, 인정 자료를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환경 경영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가 각각 가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노비즈 인증이라고 굉장히 받기 어려운 인증을 들어보셨어요? 이 인증을 할 때 여러 영역을 평가하는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기술의 생산화 능력이 어떠세요? 라고 보는 영역이 있습니다. 8가지 항목이고 1000점 만점 중에 130점 보는 항목이 있는데요. ISO 인증서가 있으면 여기는 그냥 프리 패스입니다. 즉 기술의 생산화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ISO고요. ISO 인증을 받았다는 건 벌써 우리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보는 회사가 인증했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서비스 인증 심사라고 있어요. K시내 인증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영화관을 운영하려면 무조건 기준으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ISO 인증을 받으면 프리패스하는 영역이 있어요. 즉 모든 인증에 사실은 근간이자 베이스가 되는 게 ISO입니다. 한국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SQ 인증을 볼 때도요. 똑같이 품질과 같은 전략 부분들은 또 어때요? AS를 잘 운영하고 있는가? 고객들을 잘 서비스하는 AS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은 다 ISO 9001 품질 인증을 받고 있으면 다 프리패스가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인증들이 그 근간이 ISO 인증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표님과 소통하면서 저는 그거에 가장 본이 되는 ISO 국제심사원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ISO 심사원은 도대체 어떤 종류로 있는가가 참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은 단계로 보면 첫 번째는 내부 심사원이 있어요. 사실 내부 심사원이 되더라도 등록이 돼야 됩니다. 인증원에.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시험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일정 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그럼 기업 내에 내부 심사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지금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과정이죠. 심사원 보조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에 강의를 듣고요. 워크숍을 하시고요. 시험을 통과하시면 심사원 보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심사원 보조는요. 심사원부는 실제 심사는 할 수 없고요. 심사 과정에서 참관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게 조금 제한적이에요. 심사원이 되는 과정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교육 수강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곧 예정되어 있는 워크숍을 통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의 편의에 따라서 시험은 재택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돼야지 여러분들은 심사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심사원보는 실제 심사의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단계가 좀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그 다음의 단계를 심사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곧 될 심사보가 일정 경력을 쌓으면 그 이후에 자격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원하는 심사기관에 등록비를 납부하고 등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정 경력을 맨데이라고 합니다. 한 명의 심사원이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걸 맨데이라고 하고요. 보통 10맨데이 이상, 사실 당사 기준이에요. 원래는 20맨데이입니다. 이걸 밟으셔야지 심사원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MD, 맨데이는 어떻게 확보하나? 심사 기회를 확보해서요. 선임 심사원한테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잘 안 해주겠죠. 그래서 보통 스스로 영업을 통해서 심사를 쌓아야 하고요. 사실 ISO 심사와 관련된 컨설팅이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지는 않아요. 심사원이 그만큼 많거든요. 굳이 향후에 경쟁자가 되는 심사 보조한테 기회를 별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영업을 해서 스스로 이 컨설팅 감을 가져다 준다면 기꺼이 여러분과 파트너가 되려고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잡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정 요건이 되면 심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내부적인 어떤 위치, 선임 심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선임 심사원은 뭐 정따지하면 팀장급의 심사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검증 심사원은 이런 심사원들을 검증하는 심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인증기관의 내부 기준에 맞춰서 자기한테 필요하면 발령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맨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심사원이 선임 심사원이 몇 시간을 해당하는 기업에 방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ISO는 보통 이 정도 인원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한 20인 미만. 넘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럴 때는 부서 단위나 아니면 조금 축소해서 ISO 인증을 받게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ISO 9001이라면 맨 처음에 만들 때는 한 3명 정도, 3맨데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년마다 사후 심사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1맨데이 정도. 그 3년이 지나면 갱신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한 2맨데이 정도의 또 심사 과정을 통해서 갱신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14,000일은 조금 복잡해요. 이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높음, 중간, 낮음, 제한이라는 기준을 좀 잡아서 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맨데이는 좀 비슷합니다. 높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위험도가 좀 높은 데를 높음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SO 45001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의 조건과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맨데이가 결정이 되는데요. 사실 9,000일, 14,000일의 심사원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쟁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맨데이의 비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45,000일은 조금 많지가 않아요. 인증 심사원들이. 그러니 MD에 대한 비용, 맨데이에 대한 비용이 조금 비싼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맨데이라고 하면 ISO 14,000일이나 9,000일이나 45,000일에 들어가는 맨데이는 비슷한데 45,000일이 현재는 좀 더 많이 비싼 편입니다. ISO 인증 심사원이 될 자격은 어떤가? 그냥 고졸 이상만 되면 되고요. 일정 영역에 2년 이상의 경험이 있으면 웬만하면 그 영역만큼의 ISO와 관련된 자격이 생깁니다. ISO 심사할 수 있는 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또 내가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리스트가 많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어떤 회사에 관련된 어떤 심사 횟수나 아니면 자격이 없으면 플러스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한데 이건 아마 온라인 강의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심사원이 되려면은 조금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즉 본인 경력에 따라 심사할 수 있는 코드가 정해지고요. 또 병행한 심사 경력이 확보될 때마다 심사 코드가 확장돼요. 즉 내가 ISO를 많이 소개하고 경험하다 보면 나의 파트너에게 조금 도움을 받아서 나의 심사 코드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사원 등록 과정은 등록 기간 한번 보면 정말 많아요. 굉장히 국제 기관이 많은데 저희는 저희 회사한테 의뢰하신다면 이그젠플러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게 돼요. 저희가 여길 선택한 건 맨데이를 제일 그래도 편하게 저희한테 해주시고요. 연회비도 굉장히 좀 저렴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만약에 진짜 심사원이 되고 싶을 때 저희한테 의뢰하신다면 저희는 이그젠플러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는 그만큼의 맨데이 경험을 확보할 수가 없는데요 하면 패스트트랙이 있어요. 패스트트랙을 하시면 맨데이를 저희가 세팅을 해드려요. 한 달 정도 걸리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하는 맨데이를 수행했다라고 저희가 조금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신청을 어디다 하냐면 국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외국 기관에다 신청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한 1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신청이 되면 25년 2월까지의 등록비와 연회부는 이 패스트 트랙에서 다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보이시는 이게 뭐냐면 심사보예요. 그래서 이 심사보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육 수료증을 드릴 겁니다. 어떤 기간 동안 얼만큼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심사보 자격증은. 그러니까 저희는 카드형 자격증을 드려요. 이건 정확히 심사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받은 다음에 실제 심사원이 된 이그젠플러 등에 등록을 하시면
최근에 이렇게 심사원 등록 기관은 이런 카드형 자격증은 주지 않습니다. ESG 경영 때문에. 이거 다 버려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걸 만들어 드린 건 어쩔 수 없이 이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만들어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심사원이 되려면 돈이 나가요. 또 매년. 처음에 나는 심사원 보가 될 거야. 비용을 내셔야 되는 게 있고요. 또 각각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비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패스하면 등록해야 되죠. 이런 비용들이 다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과정에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심사원 보조는 유효기간 2년이에요. 즉 2년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맨데이를 맞추세요 하는 거고요. 사실 2년이 지난 다음에까지도 맨데이를 맞추지 못하면 이 심사원 보조 자격이 없어집니다. expired 된다고 하죠. 다만 10만 원 추가 납부하시면은 유효기간은 4년짜리로 만들어 드릴 수는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조금 ISO 인증 심사원에 대한 인트로죠. 어떻게 보면 OT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안내해 드렸고요. 오프라인에서도 한 번 더 반복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 좀 담지 못한 내용도 조금 추가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ISO 인증 국제심사원 보조 과정에 참여하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희가 제공한 10개 이상의 10시간 이상의 이론 강의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나눔 파트너즈의 조영석이었습니다.